야담 도깨비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그의 여름이 참말로 무더웠지요. 유리마님이 금강산 청담사로 불공을 들이러 올라가던 날이었답니다. 28 꽃다운 나이에 홀로 된 과부라지만 그 미색이란 게 마을 총각들 넋을 빼놓을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마님은 늘 엄숙하게 지내시곤 했답니다. 그날 아침부터 마님의 기색이 남달랐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셔서 정갈하게 몸단장을 하시더라니까요. 하얀 적삼에 연두색 치마를 입으시고 머리는 단정하게 쪽을 찌셨지요. 그 모습이 얼마나 단아하고 아름다웠는지 초매가 넋을 잃고 바라볼 정도였답니다. 초매야, 짐 챙겨라. 오늘은 꼭 산 위까지 올라가야 한다. 여종 초매가 보따리를 싸며 걱정스레 말하더라니까요. 마님, 요새 산적들이 들끓는다는데 그냥 마을 향당에서 불공 들이시면 안 되겠어요? 혼자서 그 먼 길을 가시다니. 아이고, 그게 무슨 소리냐. 죽은 영감의 3년째가 다 되어 가는데 제대로 된 큰절에서 정성을 들여야지. 마을 향당에서 대충 하는 게 어디 불공이냐? 초매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그래도 위험해요. 혼자 가시지 마시고 마을 산에 몇 명이라도 데리고 가시면. 남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불공을 들인다는 게 말이 되느냐? 염부라는 입으로 잡담이나 하겠다. 마님의 성격이 원래 고집이 센 편이었거든요. 한번 마음먹으면 10마리 소가 끌어도 안 돌아서는 분이셨어요. 그렇게 해서 올라간 산길이었는데 초매와 둘이서 걸어가면서도 마님은 계속 뭔가 생각에 잠겨 계셨어요. 가끔 한숨을 쉬시거나 멀리 산봉우리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이시기도 하셨지요. 마님,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아니다. 그냥 영감 생각이 나서 그래. 하지만 초매가 보기에는 단순히 돌아가신 남편 생각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뭔가 더 깊은 고민이 있어 보였거든요. 한참을 올라가니 하늘이 갑자기 먹구름으로 덮이더니 소나기가 억수로 쏟아지기 시작했지요. 두 사람이 바위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데 저 아래 절벽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살려주오. 그 소리가 바람에 실려서 희미하게 들려왔는데 처음에는 짐승 소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분명 사람 목소리더라고요. 마님이 가슴이 철렁했지요. 초매야, 지금 뭔 소리 안 들렸냐? 네, 빗소리 말고요? 아니다, 사람 소리 같은데. 다시 귀를 기울이니 또 들리더라니까요. 살려주오. 이번에는 초매도 들었어요. 마님, 정말 사람 소리예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고민했지요. 이런 비 오는 날에 절벽 아래로 내려간다는 게 위험하기도 하고 혹시 함정일 수도 있었거든요. 마님, 위험해요. 혹시 산적들이 꾀를 부리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유리 마님은 그럴 뿐이 아니었어요. 남을 돕는 일에는 목숨도 아끼지 않으시는 성격이었거든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 있겠냐. 가보자. 초매 손을 잡고 조심조심 절벽으로 내려가는데 비에 젖은 바위가 미끄러워서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어요. 마님의 하얀 적삼도 진흙으로 더러워지고 치마자락도 찢어졌지요. 한참을 내려가니 웬 청년이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더라고요. 한 20살 남짓 되어 보이는데 왼쪽 다리가 이상하게 꺾여 있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었답니다. 얼굴은 피와 진흙으로 범벅이 되어서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어요. 어머나, 이 사람이 어찌 이리 된 거야? 초매가 무서워하며 뒤로 물러섰지만 유리마님은 달랐지요. 그냥 두고 갈 수가 없다며 청년의 이마에 손을 대어 보셨거든요.
열이 펄펄 끓고 있더라니까요. 초매야, 어서 물 떠와라. 이 사람 죽겠다. 마님, 이런 사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혹시 도적대 중 하나가 아닐까요? 이렇게 절벽에서 떨어진 게 우연일 리가. 하지만 마님은 이미 마음을 정하신 거였어요. 젖은 치마폭을 찢어 청년의 상처를 감싸주시고는 비를 맞아가며 간호를 해주셨지요. 청년이 깨어나는데 꼬박 2시간이 걸렸어요. 그동안 마님은 한시도 옆을 떠나지 않으시고 돌봐주셨답니다. 초매는 계속 불안해하며 주변을 경계했고요. 이 사람 이름이 뭐냐? 청년이 간신히 눈을 뜨며 말하더라고요. 목소리가 너무 약해서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강쇠라고 불러주시오. 그때 마님의 가슴이 왜 그리 두근거렸는지 모르겠어요. 그 눈빛이 참말로 아픈 짐승 같으면서도 어딘가 깊숙한 곳에 뭔가 숨겨둔 것 같았거든요.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듯한 그런 묘한 눈빛이었지요. 그럼 강쇠라 하자꾸나. 일단 우리 집에서 몸 추스르고 나을 때까지 머스밀이라도 해서 끼니는 때우거라. 강쇠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마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사람이 비를 맞아가며 마을로 돌아왔지요. 강쇠는 마님이 업어주기도 하고 초매가 부축해주기도 하면서 간신히 걸을 수 있었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이미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수군거렸지요. 유리 마님이 웬 사내를 데려왔네? 저 사람 누구야? 얼굴이 말이 아니네. 혹시 도적은 아닐까?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하지만 마님은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강쇠를 집으로 데려가서 따뜻한 물로 씻겨주시고 상처에 약도 발라주셨지요. 그때 아무도 몰랐어요. 이 청년이 풍산 마을에 어떤 바람을 일으킬지, 그리고 마님의 평온했던 일상이 어떻게 바뀔지 말이에요. 강쇠가 유리마님 댁에서 지낸 지 한 달 남짓 되었을 때였지요. 다리는 아직 절뚝거렸지만 꽤 성실하게 일을 했답니다. 아침이면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우물물 길어다 나르고 마당 쓸고 감자밭에 물도 주고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볼품없어 보였어요. 상처투성이에 절뚝거리는 다리 말수도 적고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모습이 딱 불쌍한 머슴 같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달라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우선 체격이 생각보다 좋았어요. 상처가 나으면서 드러난 몸을 보니 어깨가 꽤 넓고 팔다리도 단단해 보였지요. 그리고 일하는 솜씨도 보통이 아니었어요. 마치 어릴 때부터 온갖 일을 다 해본 것처럼 익숙하더라고요. 강쇠야, 너 집안이 어디냐? 마님이 물어보셨지만 강쇠는 항상 같은 대답만 했어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마님. 정신을 차려보니 절벽 아래 있었거든요. 초매가 하루는 마님께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니까요. 마님, 그 강쇠라는 놈 뭔가 이상해요. 일할 때는 착실해 보이는데 가끔 눈빛이 범 같다고 할까요? 무슨 소리냐? 불쌍한 사람을 그렇게 의심하고. 정말이에요. 아무도 안 볼 때 혼자 있으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그리고 밤에 마당에서 혼자 뭔가 연습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마님은 초매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어요. 오히려 강쇠에게 더 관심을 보이시기 시작했지요. 강쇠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낮에는 말없이 묵묵히 일만 하다가 밤이 되면 마당을 서성거리곤 했답니다. 가끔 달밤에 혼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모습이 마치 뭔가를 그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복수를 다짐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지요. 한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때였는데 강쇠가 늦게까지 감자밭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땀에 흠뻑 젖어서 적삼을 벗고 일하고 있는데 뒷마당 우물가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물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여자의 작은 한숨소리가 들려왔지요. 강쇠가 호기심에 살그머니 다가가 보니 아이고,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유리마님이 더운 여름밤에 혼자 목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달빛 아래서 젖은 머리카락이 어깨에 흘러내리고 하얀 속치마가 물에 젖어서 몸에 달라붙어서 그야말로 천상의 선녀가 따로 없었지요. 마님의 목선이 하얗게 드러나고 어깨의 곡선이 달빛에 비쳐서 마치 옥처럼 빛나더라니까요. 물방울이 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강쇠는 그만 숨이 막혔어요. 강쇠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하고 서 있었답니다. 가슴이 쿵쿵 뛰고 목구멍이 마르고 온몸에서 이상한 열기가 올라오더라니까요. 마님이 고개를 돌릴까봐 무서웠지만 그 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거든요. 마님이 물에서 나와 적삼을 걸치시는데 젖은 천이 몸의 굴곡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어요. 가슴에 부드러운 곡선과 허리에 잘록한 선, 그리고 다리의 매끈한 라인까지 강쇠는 지금까지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마님이 물기를 털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시더라고요. 아직도 이렇게 혼자 언제까지 일해야 할까? 그 목소리에 깊은 외로움이 묻어 있었어요. 과부로 지내시는 마님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순간이었지요. 강쇠는 그만 으음하고 작은 소리를 내고 말았어요. 너무 감동적이고 아름다워서 저절로 나온 탄식이었지요. 누구야? 마님이 깜짝 놀라 돌아보셨지만 강쇠는 이미 황급히 도망친 뒤였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뛰면서 사랑채로 뛰어들어갔어요. 지금 뭘 본 거야? 이럴 수가. 그날 밤부터 강쇠는 잠을 설치기 시작했어요. 사랑채 작은 방에 누워서는 마님의 안채 불빛만 바라보곤 했지요. 가끔 그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면 마님이 뭘 하고 계신지 상상하며 밤새 뒤척거렸답니다. 저 등불 아래서 마님은 뭘 하고 계실까? 혹시 나와 같은 마음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촘에도 눈치가 빠른 계집이라 강쇠의 변화를 금세 알아차렸지요. 마님, 강쇠놈 요새 이상해요. 밤마다 마님 방 쪽만 바라보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낮에도 일하다가 자꾸 마님 쳐다보고. 그래, 나는 못 느꼈는데. 정말이에요. 마님이 지나가시면 눈을 못 떼더라고요. 그리고 밤에는 마당을 서성거리면서 안채만 바라봐요. 하지만 유리 마님은 그저 웃기만 하셨어요. 혹시 마님도 뭔가 느끼고 계셨던 걸까요? 그건 아무도 모를 일이었지요. 사실 마님도 요새 강쇠 때문에 마음이 어수선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불쌍해서 걷어들인 거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니까요. 저 사람 눈빛이 참 깊어 보인다.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새 강쇠를 찾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지요. 그 뒤로 며칠이 흘렀는데 유리 마님의 행동이 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지요. 전에는 밤이면 방문을 꼭꼭 닫고 지내셨는데 이상하게 문을 반쯤 열어두고 계시더라니까요. 마님, 문 닫고 주무세요. 밤 공기가 차가워요. 촘애가 걱정해서 말씀드려도 마님은 그냥 미소만 지으실 뿐이었어요. 괜찮다. 답답해서 그러는 거야. 바람이 들어와야 시원하지. 하지만 정말 이상한 건 마님의 잠옷이었지요. 전에는 두터운 겹치마를 입고 주무셨는데 요새는 속이 다 비치는 얇은 못이 속치마만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하필 강쇠가 볼 수 있는 쪽으로 누워서 말이에요. 게다가 마님의 행동도 변했어요.
강쇠가 일하고 있으면 자주 나와서 보시곤 했지요. 강쇠야, 힘들지 않느냐? 물이라도 한 그릇 마셔라. 강쇠야, 날이 더운데 그늘에서 좀 쉬어라. 이런 식으로 자꾸 관심을 보이시니까 강쇠는 그야말로 미치겠더라니까요. 마님이 가까이 오실 때마다 향기가 나고 치마자락이 바람에 날릴 때마다 심장이 뛰고 마님이 나를 혹시 그런 생각을 하면 일손이 멈춰지곤 했어요. 일을 하다가도 자꾸만 안채 쪽을 힐끔힐끔 보게 되고 밤이 되면 발가락 끝으로 조심조심 마님 방 근처로 다가가곤 했어요. 어느 날 밤은 정말 대담하게도 방 앞까지 가서 서성거렸지요. 반쯤 열린 문 사이로 마님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이더라니까요. 달빛에 비친 마님의 어깨선과 부드럽게 일어나는 가슴의 곡선이, 아이고,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할지 마님이 잠든 척하면서도 사실은 깨어 계신 것 같았어요. 가끔 몸을 뒤척이시면서 치마가 올라가기도 하고 적삼이 흘러내리기도 하고 마치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았거든요. 강쇠가 한 발짝 더 다가서려는 순간이었어요. 어디 가는 거야, 강쇠? 초매가 뒤에서 나타나더라니까요. 강쇠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지요. 아,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이 뭐야? 밤마다 마님 방 앞에서 맴도는 게 그냥이라는 거야? 초매의 눈에는 질투와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사실 초매도 강쇠를 좋아했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불쌍해서 시작된 마음이었는데 어느새 깊어져 있었던 거였지요. 강쇠야, 너 정말 위험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마님은 양반집 마님이시고 너는 알고 있다. 강쇠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이상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너 진짜 모르는 거야? 양반과 머슴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발각되면 너는 죽고 마님은. 초매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 끔찍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이 뭐야? 그런 생각 아예 하지 마. 그리고 나도 있다는 걸 잊지 마. 초매의 마지막 말에는 애원하는 기색이 섞여 있었어요. 자신도 강쇠를 좋아한다는 뜻이었지요. 그 다음 날부터 초매는 밤마다 강쇠를 감시하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유리마님은 여전히 문을 열어두고 계셨어요. 마치 누군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며칠 뒤에는 더 대담한 일이 벌어졌어요. 마님이 저녁 늦게 강쇠를 부르시더라니까요. 강쇠야, 이리 좀 와봐라. 강쇠가 조심스럽게 안채로 가니 마님이 방문 앞에 서 계시더라고요. 얇은 속치마 차림으로 말이에요.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들어봤느냐? 아니요, 마님. 무슨 소리요? 마당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좀 살펴봐 주겠느냐? 강쇠가 마당을 돌아다니며 살펴보는 동안 마님은 방문 앞에서 계속 지켜보고 계셨어요. 달빛에 비친 마님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별일 없는 것 같습니다, 마님. 그래, 그럼 들어와서 차나 한잔하고 가거라. 마님이 방 안으로 들어가시면서 강쇠를 부르시더라니까요. 강쇠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였어요. 어서 들어와. 뭘 그렇게 서 있냐? 결국 강쇠가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마님이 차를 따르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강쇠야, 너 우리 집에 온 지도 이제 2달이 다 되어 가는구나. 네, 마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가 무슨, 너 덕분에 집안일이 훨씬 수월해졌다. 오히려 내가 고맙지. 그러시면서 마님이 강쇠 옆으로 가까이 앉으시더라니까요. 향기가 코끝에 스며들어서 강쇠가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강쇠야, 혹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님의 그 질문에 강쇠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바로 그때
갑자기 초매가 방 밖에서 소리쳤어요. 마님, 큰일 났어요. 마님이 황급히 일어나시면서 강세에게 눈짓을 하셨어요. 어서 나가라는 뜻이었지요. 과연 마님이 진짜로 강세를 유혹하고 계셨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외로움 때문이었던 걸까요? 그건 마님만이 아실 일이었지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조용했던 마을에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해 가을이 깊어질 무렵이었지요. 유리마님이 갑자기 청담사에 다시 불공을 들이러 가겠다고 하시더라니까요. 이번에는 강세만 데리고 가겠다. 초매가 깜짝 놀라며 말렸어요. 마님, 그럼 안 되지요. 저도 같이 가야. 너는 집을 지켜야 한다. 강세 다리도 많이 나았으니 이제 집 나르는 일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야. 초매의 가슴에 불안한 기운이 스며들었지요. 마님과 강세 둘만 산에 간다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뻔했거든요. 마님, 제발 저도 데려가 주세요. 혼자 두면 안 됩니다. 요새 산적들도 자주 나타난다는데. 걱정 마라. 강세가 있잖냐. 그리고 하룻밤만 자고 올 거야. 하지만 초매는 다른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산적보다도 더 무서운 게 있었거든요. 마님, 혹시 강세와 둘이 무슨 소리냐? 그런 생각하지 마라. 하지만 마님의 표정을 보니 뭔가 다른 속셈이 있는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더라니까요. 머리도 예쁘게 빗으시고 좋은 옷도 골라 입으시고 마님, 정말 불공만 드리고 오시는 거죠? 물론이다. 다른 무슨 생각을 하겠냐? 하지만 마님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강세와 단둘이 청담사로 떠나셨지요. 초매는 두 사람이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했어요. 분명히 무슨 일이 벌어질 거야. 아, 답답해. 산길을 올라가면서 강세는 계속 조심스러웠답니다. 마님 옆에서 걷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가끔 마님의 치마자락이 바람에 날릴 때마다 어디를 봐야 할지 몰라 했지요. 강세야, 너 혹시 나를 무서워하느냐? 아, 아닙니다, 마님. 그럼 뭐가 그리 어색하냐? 평소에 말도 별로 안 하고. 마님이 문득 걸음을 멈추시더니 강세를 돌아보셨어요. 그 눈빛이 참말로 이상했지요. 마치 뭔가를 묻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유혹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마님, 뭐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강세가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지만 마님은 그 모습이 오히려 더 귀여워 보이셨나 봐요. 강세야, 너 정말 솔직한 사람이구나. 네. 다른 남자들 같으면 벌써 어떻게든 나를 하지만 너는 그렇지 않잖냐. 마님의 말씀에 강세가 얼굴이 빨개졌어요. 사실은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있었거든요. 청담사에 도착해서 불공을 드리는 동안에도 강세는 계속 마님을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정성스럽게 기도하시는 모습이 더욱 아름다워 보였거든요. 부처님, 이 여인에게 복을 내려주소서. 마님이 중얼거리시는 기도 소리가 들렸는데 왠지 자신을 위한 기도 같지는 않았어요. 불공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해가 벌써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어요. 마님이 말씀하시더라니까요. 오늘은 늦었으니 저기 주막에서 하룻밤 자고 내려가자. 강세의 심장이 벌렁 뛰었지요. 주막에서 마님과 밤을 보낸다니. 하지만 감히 반대할 수도 없고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주막 영감이 나와서 말하더라고요. 방이 하나밖에 없는데 괜찮겠습니까? 요새 손님이 많아서. 상관없다. 저 사람은 우리 집 머슴이니까. 강쇠는 마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서운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지요. 그렇게 해서 둘이 한 방에 머물게 되었어요. 강쇠는 방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고 마님은 반대편에 누워 계셨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도 계속 어색한 기운이 흘렀어요. 마님은 자꾸 강쇠를 쳐다보시고 강쇠는 밥그릇만 들여다보고 있고 강쇠야, 밥맛이 없느냐? 아니요, 맛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적게 먹냐? 배가 부릅니다. 사실은 긴장해서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밤이 깊어지자 마님이 갑자기 말씀하시더라니까요. 강쇠야, 이리 좀 와봐라. 마님? 이불 속이 너무 썰렁하구나. 추위가 뼈에 스며든다. 강쇠가 떨리는 마음으로 마님 곁으로 다가갔어요. 마님이 이불을 들어 올리며 속으로 들어오라 하시더라니까요. 마님, 이러시면 괜찮다. 아무도 모를 테니까. 그냥 추워서 그러는 거야. 강쇠가 조심스럽게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데 마님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더라니까요. 그리고 은은한 향기까지. 강쇠야. 네, 마님. 너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님이 강쇠를 돌아보시는데 그 눈빛에 무언가 간절함이 섞여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우르르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헤헤헤, 이런 좋은 광경을 보다니. 산적들이었답니다. 그것도 보통 산적이 아니라 이름난 무리 같아 보였어요. 무기도 제대로 된 걸 들고 있고 행동도 조직적이었거든요. 이 고운 마님을 혼자 두기엔 너무 아깝지 않냐? 두목으로 보이는 사내가 비웃으며 말했지요. 강쇠는 벌떡 일어나 마님을 뒤로 감쌌답니다. 누구냐, 너희들. 어떻게 여기까지. 우리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이 아름다운 마님과 재미있게 놀 거라는 거지.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강쇠의 눈빛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무언가가 그의 내면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산적 두목이 큰 칼을 빼들며 강쇠를 노려보더라니까요. 이 절름발이 놈이 감히 누구 앞에서 나대는 거야? 하지만 강쇠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마님을 더욱 꼭 감쌌지요. 마님께 손대지 마라. 뭐? 이 미친놈이. 두목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자신들을 무시하는 강쇠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형님, 저놈부터 처리하고 마님과 놀까요? 다른 산적 하나가 몽둥이를 들고 다가왔어요. 하지만 강쇠는 여전히 물러서지 않았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마님께 손가락 하나 대지 못할 것이다. 하하, 이 불쌍한 놈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두목이 몽둥이를 들어 강쇠의 머리를 내려쳤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강쇠가 바닥에 쓰러졌지요. 피가 이마에서 흘러내렸답니다. 유리 마님이 비명을 지르며 강쇠를 흔들었어요. 강쇠야, 강쇠야, 정신 차려. 하지만 강쇠는 의식을 잃은 듯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산적들이 비웃으며 말하더라니까요. 이제 우리끼리 재밌게 놀아볼까? 마님도 남자가 그리웠을 텐데. 이 더러운 놈들아, 감히 누구에게. 마님이 저항하려 했지만 여자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어요. 두목이 마님의 손목을 잡아 끌려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바닥에 쓰러져 있던 강쇠의 몸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지요. 으악. 강쇠가 괴성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전과 완전히 달랐답니다. 눈빛이 야수처럼 번뜩이고 온몸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오더라니까요. 그 순간 강쇠의 머릿속에 잊고 있던 기억들이 홍수처럼 밀려들었어요. 아버지, 강만춘 장군님, 그리고 나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어요. 아버지로부터 무예를 배우던 시절, 칠성검법을 익혀가던 나날들, 그리고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려 죽임을 당하던 그 끔찍한 날, 나는 강무성, 칠검백사. 그래요,
강쇠는 사실 역적으로 몰린 충신 강만춘 장군의 외아들이었답니다. 어렸을 때부터 칠성검법을 익혀 칠검백사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무인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려 죽임을 당하고 자신도 쫓기는 몸이 되어 금강산으로 도망쳤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기억을 잃었던 거였어요. 그동안 왜 기억하지 못했을까? 아버지, 용서하소서. 강쇠가 중얼거리며 일어서는데 산적들이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는지 뒤로 물러서더라니까요. 이놈이 뭔가 이상하다. 아까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은데. 하지만 두목은 여전히 큰 소리쳤어요. 겁먹지 마라. 그냥 머리 좀 다친 미친놈일 뿐이야. 하나가 아니라 10놈이 와도 상관없어. 그때 강쇠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두목을 바라봤지요. 그 눈빛을 본 순간 두목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답니다. 그 눈빛은 완전히 다른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절뚝거리던 불쌍한 머슴이 아니라 무수한 생사를 경험한 무인의 눈빛이었거든요. 설마 너는 왜 내가 누군지 알겠느냐? 강쇠의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전에는 소심하고 겁 많던 머슴이었는데 이제는 위험이 넘치는 무인의 목소리였지요. 혹시 칠검백사 강무성? 두목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이름은 무림에서도 유명했거든요. 강쇠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요. 이제야 알아보는구나. 강만춘 장군의 피를 잊었느냐? 그 순간 주막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답니다.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가 바뀐 거였어요. 그럼 당신이 정말. 그렇다. 나는 강무성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누구 심부름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다. 산적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어요. 칠검백사는 이미 죽었다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윤명세 그놈의 심부름이지? 강만춘의 후손들을 모조리 없애라고 했을 테고. 두목이 더욱 떨었어요. 정말로 강무성이 맞다면 이들은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유리마님은 놀란 눈으로 강쇠를 바라보며 생각했지요. 내가 구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그럼 지금까지 거짓말을.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어요. 이제 이 무서운 산적들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강쇠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데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절뚝거리던 다리도 어느새 멀쩡해져 있더라니까요. 이럴 수가, 다리가 나았다? 산적 하나가 소리쳤지만 강쇠는 그저 냉소할 뿐이었어요. 원래 다친 게 아니었다. 기억을 잃으니 몸도 그렇게 된 것뿐이지. 그럼 지금까지 우리를 속인 거야? 속인 게 아니라 진짜 기억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돌아왔다. 강쇠의 몸에서 무언가 다른 기운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구부정하고 초라해 보였는데 이제는 당당하고 위풍당당해 보였거든요. 두목이 부들부들 떨며 뒤로 물러섰어요. 칠검백사의 이름은 무림에서도 유명했거든요. 어린 나이에 벌써 인류 고수의 경지에 올랐다고 소문이 자자했던 인물이었지요. 형님들, 우리가 잘못 건드린 것 같습니다. 어서 도망쳐야.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강쇠가 주막 바닥에 떨어진 산적의 칼을 집어들었거든요. 도망? 이미 늦었다. 칼을 든 강쇠의 모습은 그야말로 야차 같았어요. 달빛이 칼날에 반사되어 번쩍이고 그 눈빛은 차가운 얼음 같았지요. 아니다, 잠깐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야. 윤명세 그놈이 시켜서. 그래, 나도 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강쇠가 칼을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그 움직임이 마치 물 흐르는 것처럼 부드럽고 우아했지요. 마님, 눈을 감고 계십시오.
강쇠가 유리 마님께 조용히 말했어요. 마님은 겁에 질려 눈을 꼭 감았지요.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아이고 참말로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강쇠가 마치 바람처럼 움직이더니 순식간에 산적들을 모두 제압해버린 거였답니다. 칠성검법의 위력이 그제야 드러났어요. 검이 7개의 별처럼 번쩍이며 산적들을 쓰러뜨렸지요. 한 명은 어깨를, 한 명은 다리를, 또 한 명은 팔을. 아, 살려주오. 이럴 수가. 비명소리가 주막을 가득 채웠지만 강쇠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두목만 남았을 때 칼끝을 목에 대고 말하더라니까요. 너희들이 누구 심부름을 하는 건지 알고 있다. 윤명세 그놈 말이지? 두목이 더욱 벌벌 떨었어요. 어떻게 아십니까? 강만춘의 후손들을 없애려고 혈안이 된 놈들이지. 내 아버지를 역적으로 몰아서 죽이고도 모자라서 아들까지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하는구나. 강쇠의 목소리에 깊은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사냥감이 바뀌었다. 이제부터는 내가 사냥꾼이고 너희들이 사냥감이다. 제발,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희도 어쩔 수 없다고? 그럼 내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죽어야 했고 나는 어쩔 수 없이 쫓겨다녀야 했단 말이냐? 강쇠가 칼을 거두며 말했어요. 오늘은 살려둔다. 하지만 돌아가서 전해라. 칠검백사가 돌아왔다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사냥꾼이라고. 알겠습니다. 두목과 남은 산적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쳤지요. 다친 동료들을 부축하며 거의 기어가다시피 했답니다. 주막이 조용해지자 강쇠가 마님께 다가가서 말했어요. 마님, 이제 괜찮습니다. 유리 마님이 눈을 뜨고 강쇠를 바라보는데 그 눈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니까요. 강쇠야, 아니 무성아. 마님께는 여전히 강쇠입니다. 마님이 강쇠를 꼭 끌어안았어요.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웠고 강쇠가 자신을 지켜준 것에 감격했거든요. 고맙다 강쇠야. 정말 고맙다. 내가 아니었다면 마님께서 저를 구해주셨으니 이제 제가 마님을 지키는 게 당연하지요. 하지만 강쇠의 마음은 이미 복잡해져 있었어요. 이제 기억이 돌아왔으니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이 있었거든요. 복수를 해야 했고 아버지의 원수들을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따뜻한 마님 곁에 머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복수를 해야 하지만 마님을 떠날 수는 없고 달빛 아래서 강쇠가 혼자 생각에 잠겼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머슴이 아니라 복수를 품은 무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 밤 주막에서 둘은 처음으로 진실한 대화를 나누었답니다. 강쇠는 자신의 정체와 과거에 대해 모든 걸 털어놓았고 마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지요. 그런 일이 참 고생이 많았구나. 이제 괜찮습니다. 마님 덕분에 새로운 삶을 얻었으니까요.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는 전에 없던 깊은 유대가 생겼답니다. 주막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강쇠와 유리 마님은 마을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강쇠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지요. 마님, 제가 잠깐 떠나야 할 곳이 있습니다. 어디를 간다는 거냐? 금강산에 제 스승님이 계십니다. 뵙고 와야 할 일이 있어요. 유리 마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강쇠가 떠날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언제 돌아올 거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초매도 강쇠의 변화를 눈치챘어요. 예전의 소심한 머슴이 아니라 뭔가 위험한 기운을 풍기는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마님, 강쇠놈 뭔가 달라졌어요.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다니까요. 그리고 걸음걸이도 말투도 마치 다른 사람 같아요.
하지만 마님은 이미 강쇠의 정체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욱 불안했지요. 혹시 복수하러 가는 거 아닐까? 위험한 일에 휘말리면 어떡하지? 강쇠는 그날 밤 홀로 떠났답니다. 금강산 깊숙한 곳에 있는 청담대사를 찾아가기 위해서였어요. 청담대사는 강쇠의 무예 스승이면서 아버지 강만춘 장군의 오랜 친구였거든요. 강쇠가 어렸을 때 무예를 가르쳐 주었고 나중에 쫓기는 몸이 되었을 때도 금강산에 숨겨주었던 분이었지요. 하루 종일 산길을 걸어서 암자에 도착한 강쇠는 스승님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어요. 스승님, 청담대사는 이미 강쇠가 올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흰 수염이 길게 늘어진 노승이었는데 눈빛만은 매우 예리했어요. 기억이 돌아왔구나. 네, 스승님. 이제 복수를 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우리 집안의 누명을 벗겨야 해요. 하지만 청담대사가 고개를 저으시더라니까요. 아직 때가 아니다. 성급하게 움직이면 안 된다. 하지만 아버지의 원수를 무성아, 검은 머리로 피를 멈추거라. 복수는 칼로만 하는 게 아니다. 스승님의 말씀에 강쇠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신지. 때가 되면 하늘이 길을 열어줄 것이다. 지금은 힘을 기르고 기다려라. 그리고 내가 만난 그 여인, 유리라고 했나? 그 사람도 소중히 여겨라. 스승님께서 어떻게 다 알고 있다. 그 여인이 너를 구원했듯이 너도 그 여인에게는 구원이 될 것이다. 스승님의 말씀을 듣고 강쇠가 고민에 빠졌어요.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지요. 그럼 적어도 경고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명세와 그 일당들에게 말이에요. 청담대사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구나.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아직 내 정체를 완전히 드러낼 때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스승님. 그렇게 해서 강쇠는 한양으로 향했답니다. 윤명세 부원군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한양에 도착한 강쇠는 며칠 동안 윤명세의 저택을 염탐했어요. 언제 들어가고 나오는지, 경비는 어떻게 서는지 모든 걸 파악한 다음에 움직였지요. 마침내 밤중에 부원군 저택에 침입할 기회가 왔어요. 담을 넘고 지붕을 타고 다니는 모습이 마치 그림자 같았지요. 옛날에 배운 경공술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부원군이 서재에서 혼자 책을 보고 있을 때 갑자기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윤명세. 부원군이 깜짝 놀라 돌아보니 검은 옷을 입은 젊은 사내가 서 있더라니까요.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기운만으로도 섬뜩했어요. 누구냐? 어떻게 여기까지? 호의. 소리 지르지 마라. 호의들은 모두 잠들어 있다. 정말로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강쇠가 미리 잠들게 하는 약을 뿌려놓았거든요. 강만춘 장군을 기억하느냐? 부원군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과거의 일들이 떠올랐거든요. 설마 너는 강만춘의 아들 강무성이다. 강쇠가 칼을 살짝 빼어 보이며 말했어요. 칼날이 촛불에 반사되어 번쩍였지요. 이럴 수가. 내가 살아있다니. 놀랍냐? 내가 죽였다고 생각했던 칠검백사가 살아서 내 앞에 나타났으니 말이다. 부원군이 벌벌 떨며 뒤로 물러섰어요. 나는 그때 어쩔 수 없었다. 상부의 명령이었고 어쩔 수 없었다고? 무고한 충신을 역적으로 몰아서 죽이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강쇠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오늘은 경고차 왔다. 하지만 다음에는 이 칼이 내 목을 벨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와 관련된 모든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제발 용서해달라. 내가 뭘 해주면.
용서? 그런 건 내 아버지께 빌어라. 지옥에서 말이다. 그리고는 바람처럼 사라져 버렸지요. 부원군은 한동안 벌벌 떨며 제자리에 서 있었답니다. 강쇠는 한양에 정의의 경고를 남기고 다시 마님이 계신 마을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이제 진짜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된 거였지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불씨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는 다짐과 함께 말이에요. 한양에서 경고를 마친 강쇠가 마을로 돌아온 것은 보름달이 떠있던 가을밤이었어요. 유리마님과 초매는 마당에서 강쇠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실은 두 사람 모두 강쇠가 돌아올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복수를 위해 떠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죽었을 수도 있었거든요. 마님, 정말 올까요? 벌써 열흘도 넘었는데. 초매가 불안한 마음에 말했어요. 온다고 했으니까 올 거야. 강쇠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마님의 목소리에도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때 대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리니 강쇠가 달빛을 받으며 걸어오고 있더라니까요. 강쇠야. 마님이 달려가서 강쇠를 꼭 안았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니까요. 정말 돌아올 줄 알았다. 너무 걱정했다. 초매도 뒤에서 기뻐하며 말했어요. 강쇠야, 우리 절지 말기로 해. 이제 어디 가지 마. 강쇠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거든요. 복수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자신을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더 소중하게 느껴졌지요. 네, 이제 어디 가지 않겠습니다. 여기가 제 집이니까요. 그날 밤 강쇠는 오랜만에 마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마당에 앉아서 달을 보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지요. 강쇠야, 너 이제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 어떤 면에서요? 모든 면에서. 걸음걸이도 말투도 눈빛도 전에는 소심하고 조심스러워 보였는데 이제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쳐 보여. 그래도 마님께는 여전히 그냥 강쇠입니다. 고맙다. 그 말이 참 듣기 좋구나. 초매도 옆에서 끼어들었어요. 강쇠야, 나도 너를 좋아한다. 마님만 좋아하지 말고 나도 봐줘. 강쇠가 당황하며 두 사람을 바라봤지요.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니까요. 두 분 다 소중합니다. 마님은 제 은인이시고 초매는 나는 뭐야? 초매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마님만큼이나요. 초매가 얼굴을 빨갛게 하며 기뻐했어요. 그때 유리 마님이 갑자기 일어서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강쇠야, 이제 정말 솔직하게 말해볼까? 나도 너를 좋아한다. 여자로서 말이야. 초매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마님, 그런 말씀을. 뭐가 어때? 우리 모두 서로 좋아하는데 숨길 필요가 뭐 있겠냐? 강쇠도 나를 좋아하고 나도 강쇠를 좋아하고 초매도 강쇠를 좋아하잖아. 강쇠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상황에 있는지 말이에요. 복수도 중요하지만 이런 평범한 행복도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럼 우리 셋이 함께 지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초매가 손뼉을 치며 기뻐했어요. 맞아. 우리 셋이서 함께 살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마님도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지요. 그래, 그렇게 하자.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날 밤부터 세 사람의 특별한 생활이 시작되었답니다. 낮에는 강쇠가 성실하게 일하고 저녁에는 셋이서 함께 식사하고 밤에는 글쎄요, 이건 좀 민망한 이야기인데 강쇠는 정말로 마님의 방과 초매의 방을 번갈아 가며 들락거렸답니다. 때로는 마님과 함께
달빛 아래서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초매와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게 조심스럽고 은밀하게 이루어졌지요. 마을 사람들이 알면 큰일 날 테니까요.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유리마님 댁에서 밤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더라. 무슨 일인데? 강쇠라는 그 머슴이 밤마다 칼을 들고 마당에서 춤을 춘다는 거야. 칼춤? 머슴 주제에? 그것도 보통 칼춤이 아니래. 달빛 아래서 추는 모습이 마치 신성 같다고. 정말로 강쇠는 밤마다 무예를 연마했어요. 잊어버렸던 칠성검법을 다시 익히기 위해서였지요. 그 모습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신비롭게 보였던 거예요. 저 강쇠라는 사람, 대체 정체가 뭘까? 밤마다 칼을 들고 마당에서 춤을 춘다던데, 달빛 아래서 칼춤을 추는 모습이 마치 야차 같다더라.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강쇠를 달빛 아래의 야차라고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강쇠는 이런 소문을 들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았거든요.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데 도움이 되었으니까요. 낮에는 성실한 머슴으로 일하고 밤에는 무예를 연마하며 지냈어요. 언젠가는 다시 복수를 해야겠지만 지금 이 순간의 평화로운 행복도 소중히 여기고 싶었거든요. 유리마님과 초매, 그리고 강쇠. 이 세 사람의 특별한 동거는 그렇게 계속되었답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세상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갔어요. 그리고 달 밝은 밤이면 마당에서 칼춤을 추는 강쇠의 모습을 볼 수 있었지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야차처럼 아름답고도 위험한 춤을 추면서 말이에요. 마님과 초매는 그런 강쇠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리가 구한 사람이 이런 특별한 사람이었다니 정말 운이 좋았구나. 하지만 강쇠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집안의 누명을 벗겨야 한다는 다짐과 함께 말이에요. 그들이 그 후로 어떻게 지냈는지, 강쇠가 정말로 복수를 이루었는지는 그건 또 다른 이야기겠지요. 하지만 분명한 건 세 사람 모두 이전보다 훨씬 행복해졌다는 거였어요. 사랑과 우정,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찬 나날들을 보내게 되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풍산 마을 뒷골짜기에서 벌어진 정절과 야심, 그리고 피해 복수극이 막을 내렸답니다. 달빛 아래서 칼춤을 추던 그 머슴이 실은 잃어버린 충신의 자손이었다는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랑도 있고 복수도 있고 무엇보다 세 사람의 특별한 인연이 참말로 아름다웠지요.